지금 급락한 액수가 시가총액으로 6조 6천억 달러. 그게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600조 원입니다. 9,600조요. 자, 감이 안 오시죠? 얼마큼 날아갔느냐? 5만 원권으로 계산해 보면 이 9,600조 원은 총 길이 1,920km가 네. 쌓이는 두께가 됩니다. 이거는 아, 옆으로 놓은 게 아니라 두께로 쌓았을 때 높이예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모두 폭락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8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충격적인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증시 모두 오늘 폭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은식 부장님을 모시고 미국 증시 폭락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모든 투자자들이 좀 주식창 보기 겁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게 더 떨어집니다. 코스피 오늘 5%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폭탄, 이게 전 세계를 지금 경제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제가 좀 정리한 게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장님께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미국 증시가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모두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증시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한국의 주식 시장이 오늘 완전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금요일 날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네. 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간 좀 회복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연속 이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반영이 되질 못했죠. 이제 주말 사이니까. 그게 바로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한국 시장에 강타를 한 겁니다. 지금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이드카 주식이 너무 그 매도세가 너무 많아서 정지를 시켜놓는 겁니다. 네. 사이드카 발동되는 등 지금 많은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큰 일은 없었어요. 지금 하나가 있다면 바로 4월 9일부터 발효되는 이 트럼프발 그 관세, 전 세계 차트를 들고 막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4월 9일 한국 시간으로 4월 9일 오후 1시에 발효가 되는데 그 관세 폭탄을 놔두고 과연 이게 실제로 발효가 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게 너무 좀 급작스럽고 그 50개국은 또 추가 관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히면서 굉장히 불확실해진 거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 투자 심리를 엄청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낸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게 되죠. 한국 시장도 미국에 좀 많은 부분들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미국을 필두로 한 이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미국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중국도 그 보복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네. 유럽, EU도 마찬가지죠. 일부 품목에 지금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로 이쪽에서 관세를 높이니까 저쪽도 높이고, 그러면 이제 무역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건 하나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경제의 교역이나 이런 무역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당연히 한국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 시장도 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난 주말에 그 다우존스 지수의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목요일 날 이만큼 툭 떨어졌다가 이 금요일 날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장대 음봉을 나타내면서 쭉 지수가 빠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네. 미국 시간은 현재 그 일요일 그 저녁이거든요. 아직 월요일 아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한국 시간 오늘 밤이 될 텐데 미국 시장 월요일에도 더 빠질 거다. 이런 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게 나스닥 시장인데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굉장히 그 그래프가 뚝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충격 여파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트에서 방금 나스닥과 그 다우존스 지수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다우지수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우존스 30개 종목만 딱 모아서 네. 미국의 제일 우량주 30개만 모아서 그 지수화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지수 중에 하나죠. 그 다우지수 30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쉐브론 같은 정유회사 그리고 코카콜라 들어보셨죠? 네, 애플,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잘 나가는 엔비디아 이런 어떤 우량주들이 들어가 있는 30개만 딱 들어가 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다우지수가 폭락을 했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각 산업의 중요 기업들의 그 경제 전망이나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이번 주말 사이에 이렇게 급락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급락한 액수가 시가총액으로 6조 6천억 달러. 그게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600조 원입니다. 9,600조요. 자, 감이 안 오시죠? 9,600조 원이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전 세계 경제 규모를 이제 GDP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네. 총 생산해낼 수 있는 GDP가 한 10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15경 3,600억 조 원이 되는데 네. 이 중에 6.3%가 이틀 사이에 날아간 겁니다.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자, 그러면은 얼마큼 날아갔느냐? 독일의 1년 네. 그 GDP가 4.6조 달러고 일본이 네. 4.1조 달러예요. 네. 우리나라가 한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또 합산하면은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독일 두 개의 1년 동안 벌어들인 GDP가 모두 다 날아갔다. 그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 액수는 5만 원권으로 계산해 보면 이 9,600조 원은 총 길이 1,920km가 네. 쌓이는 두께가 됩니다. 이거는 아. 옆으로 놓은 게 아니라 두께로 쌓았을 때 높이예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이틀 만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날아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자, 많은 분들이 날아갔다, 증발했다 이런 표현을 들으시면 좀 헷갈리시는데 네. 그만큼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 네.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돈이 실제로 있던 돈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한 건 아니고 네.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날 그 이틀 연속 빠진 그 액수는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 네. 이후에 네. 5년 만에 그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있었던 이 닷컴 버블 사태 그리고 9.11 테러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2001년도 있었던 9.11 테러 당시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의한 경기 침체 위기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블랙 먼데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미국 주식 시장의 최악의 날입니다. 1987년 10월 19일 날 이날 다우지수가 무려 하루 만에 22.6%가 폭락했거든요. 네. 이때 날라간 시가총액이 1조 7,100억 조에 달하는데 이때 당시 어느 정도 환산하더라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거의
지금이 더 빠진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받는 충격이 더 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게 유가도 4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그만큼 미래에 그 산업과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네.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미래에 보통 이제 30일에서 90일 이 미래에 거래하는 것을 미리 주문을 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이렇게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거면은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닐까요? 좋은 거죠. 네. 기름값 떨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쵸. 네, 지금 뭐 1,600원 하던 게 1,400원 하면은 뭐 우리는 뭐 좋은 거죠. 가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산유국 결정할 건 아니지만 산유국들은 수익이 감소가 되죠. 네. 그리고 경제 성장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산업 전반에 정유나 네. 그다음에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본다면 이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서 에너지도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는 방향에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네. 자,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심장을 가지고 계시고 부장님께서는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과 그다음에 예측,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많은 뉴스들 그리고 저희 채널 유치스 같은 콘텐츠 잘 즐겨서 챙겨보신다면 선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제일 유명한 투자자죠.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유명한 격언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물에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물이 있을 때는 네. 물이 찰랑찰랑할 때는 물 밑에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빠지면 즉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누가 튼튼한 놈인지 누가 튼튼한 기업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세장에서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정말로 튼실한 기업들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탄탄히 좀 무게를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잘 주목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경기 침체 우려를 겪고 있는데 그럼 언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 불안한 어떤 정책 그 미래 어떻게 세상이 한 달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과연 진짜로 관세를 부과할지 이게 이제 불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데 차라리 빨리 그 관세가 확정이 돼서 실제로 각 국가별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확정지어져서 네. 어느 정도 어떤 새로운 뉴 노멀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러면 그때 맞는 또 경제는 또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그런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각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그 상호관세라고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관세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에 대응해서 이제 일부는 협상을 하려고 하고 일부는 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일부는 뭐 WTO 제소를 하고 또 일부는 뭐 상호 관세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수만 가지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돼야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관심의 초점은 9일 오후 1시 한국 시간 네. 그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틀 뒤네요. 네, 실제로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백악관과 미국의 뭐 일론 머스크도 벌써 입장을 밝혔는데 네. 약간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유예, 일부 좀 일시 유예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투자 심리가 또 갑자기 푹 하고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사항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장님과 함께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먹구름이 낀 그런 지금 상황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제 침체 없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